자, 이제 봅니다. 24번. 양도소 오세요. 자, 요것도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요것도. 자, 매매 사업자하고만 할 건데, 요거는 편안하게 하면 되니까 10분 쉬겠습니다. 자, 매매 사업자 등록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4번. 봅니다. 24번. 교재가 몇 페이지냐 하면은 9페이지. 9페이지. 자, 돈은 벌고 싶고, 추운데 답사는 가기 싫고, 공부는 하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그러면 안 되죠. 자, 1억 남아가지고, 7,700 낼 거냐, 2,200 낼 거냐. 2,200 내고 싶어요. 자, 그러면 공부를 배웁시다. 자, 24번에 양도소득세. 그죠? 양도소득세에 이 표가 자주 쓰이는데 1년 미만이면은 제일 위에 칸은요 주택 외에 하는 거 있죠. 자, 요거는 하사 표시로 상가토지는 50%고 그죠? 자, 여기서 요거는 없애버리세요. 요거는 없애버리고, 자, 주택 외에 상가토지는 50%다. 그죠? 그러면 주택은 입주권까지 포함해서 70%다. 70%. 1년 미만 단타로 할 때는 그럼 70%만 되느냐? 거기서 지방소득세 10% 또 7% 더 붙이니까 얼마입니까? 결론적으로 77%. 더럽다죠. 1억 남가봤자 77% 내야 됩니다. 7%. 자, 그 다음에 2년 미만이에요. 2년 미만은 40%, 60%인께네. 결론적으로 아파트 뭐 66%. 2년 이상 되면은 이제 밑에 표입니다. 2년 이상은 요 표를 봐야 돼요. 2년 이상은. 자, 2년 이상은 요 표가 있는데요. 요거도 5월 30일자 요거는 이제 없애버렸어요. 요 두 개는 꽃표 딱 쳐버렸어요. 꽃표가 뭔가 알죠? X. 요거는 없애버리고. 2주택자는 넘들은 6%인데, 매매 사업자면 6%인데, 그죠? 이 양도세, 다주택자 같으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다주택 때는 뭐 전에 20% 더 붙이고, 세주택 되면은 30% 더 추가되고, 이런 있었는데, 요거를 어제 발표했죠? 요거를, 이건 발표한 좀 오래됐죠? 2022년 5월 10일에 발표가고 내년도, 금년도 23년 5월 9일까지인데 1년 더 연장했다. 이게 20% 30% 하는 거 있죠. 이거 주화같이 하는 거. 주택에, 아파트에. 요거는 내년 5월 9일까지. 2023년 5월 9일까지. 유예. 뭐, 그동안에 파는 거는 안 물리겠다, 이 말이죠. 자, 요까지 마시면 되겠고요. 근데 위에 거도, 요거도 지금, 45%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45% 바뀌고, 요거는 1년 지나면은 없는 걸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딱 하시고, 25번을 봅니다. 25번을.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누진세를 좋겠는데, 지금 법은 아직까지도 1년 미만, 2년 미만 따지고 있어요. 따져가지고 지금 누진세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25번 보면요. 낙찰자 명의는 누구라면 좋을까? 양도세 절실하자 이야기죠. 그러면은 1화는 개인명의반다. 아파트 개인명의다. 대부분 거의 90% 개인명의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17%, 66%, 2년이 지내야 겨우 누진세로 넘어갔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하는 가능이 좋지 않느냐. 매매 사업자를 등록합니다. 매매 사업자 등록하는데 사업소득 우리가 이런 게 소득이 이런 게 있죠. 이자 소득 받는 사람이고 배당 소득 받는 사람이고 사업 소득 받는 사람이고 그럼 사업 소득 받겠다는 사업 소득으로 그러면 그때는 세목은 종합소득세 내는 거예요. 왼쪽 거는 양도소득세고 요거는 종합소득세를 내면 되는데 바로 아까 저는 77%, 66% 이런 구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6.6에서 49.5 요 구간이죠. 요 구간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매매 사업자 하면은 요 구간으로 바로 간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법인은 주로 여러분들은 2억이 아니까 주로 2억이 아니까 11% 내면 돼요. 법인은 되는데 이 주택에 투기가 많이 붙었으니까 법인에 1억 미만짜리 지금 주택에 공시가 1억 미만 많이 들어갔죠. 왜냐 그러면은 뭐 취득세도 12.6%고 12.4%가 아니고 뭐 1.1%고 이래가지고 법인들이
이 주택을 많이 부추겼어요. 투기 세력이 돼가지고. 그래서 싫다 해갖고 22%더 내라. 이렇게 결국 33%고요. 상가는 없는데, 법인은 토지도 11%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22%고, 그럼 결론적으로 법인 같으면요, 법인은 주택은 33%, 상가는 11%, 토지는 22% 세율이 있습니다. 22%.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이 정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은 이제 쭉 있는데, 한 페이지 넘어가면요. 근데 이제 주가 남았어요. 1000만 남았을 때, 뭐가 좋느냐? 1000만 남았을 때. 양도세, 자, 여러분들 토지를 낙찰받았어요. 아니, 아파트를 낙찰받아가지고, 뭐, 3천 낙찰받아서 1000만원 정도 남겼다. 이 말입니다. 1000만. 그러면은, 이 개인 받으면, 우리가 아까 몇 프로였죠? 단타로. 그게 770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매매 사업자는, 아까 요 있죠? 지금 여기다가 여기야. 6%니까, 6%니까 1000만원이 깨네, 6%니까 60만원. 그래서 끝점 붙이면 66만원. 60만원. 자, 그러면은, 770 낼 거냐, 66만원 낼 거냐. 이거 내면 들었죠? 이거 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세에다 떡 적어오면은 요리 내라 합니다. 또 세무서한테 가면은, 아, 내가 아파트 낙찰받아고 돈 좀 버리는데 세금 좀 내거로 계산해서 그러면은 그만 요리 해버려 버려요. 그러나 이제 이야기를, 아, 그게 아니고요. 나는 매매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죠? 그럼 아까 이제 있죠. 업태 종목 같은 거 있죠. 업태는 부동산업, 종목은, 매매사업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면은, 아, 부동산 매매업이죠. 부동산 매매업. 업태는 부동산업, 부동산 매매업. 그죠? 업태는, 자, 다시요. 업태는 부동산업. 또 종목은 뭡니까? 부동산 매매업. 자,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내면은, 두 개 중에 하나 택하라 합니다. 그럼 일단 요거는 먼저 하지 마시고, 요걸 하시라고. 여러분 받는 거는 전부 다 보면은 거의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렇기 때문에 85제곱미터 이하는 부가세 이야기가 없어요.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이하 받는 거는 좋아요. 자, 그래서 요렇게 내시면 된다. 그러면은 매매사업자를 등록을 딱 먼저 하고 하면 되는데, 그 뭐 하는 시기가 언제냐. 내가 세무사 또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거는 미리, 매매사업자를 요거를 뭐 할 때, 미리 요거를 등록하는 게 좋냐 했더니, 그럴 필요는 없고,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요. 이제 팔죠, 여러분들이. 3달 만에 팝니다. 팔 때, 그때, 아, 내가 이제 팔리겠다, 계약서를 내일 모레 쓰겠다 싶으면은, 이제 오늘 정도로 해도 되고, 자우전 잔금 받기 전에 되고, 뭐 해도 상관없대요. 구태여, 낙찰 받기 전에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아까 우리 보니까 수강생은 낙찰 받고, 제가 지난번에 뭐 낙찰 받기 전에 매매 사업자 등록하라고 했더니 바로 했더라. 했는데, 어디서 했나 했더니, 뭐 인터넷 가니까, 홈택스 가니까 사업자 등록하는 데 있어요. 그거는 바로 쉽게 그냥 뭐 하니까 이틀 만에 바로 나오더라. 사업자 매매 사업자 등록이 바로 아까 나온 겁니다. 어디 간다고요? 홈택스. 그거 하니까, 그거 하면 쉬워요. 그거 하면 뭐 2, 3일 만에 바로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내면 되겠습니다. 예? 매매 사업자 등록을 딱 아까처럼 하면 되는데, 일반 사업자를 한다, 부가가치 맨시 사업자를 한다. 맨시 사업자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법인은 1000만원 남았다. 뭐 아까 세금이 몇 프로 아파트 같으면 33%겠죠, 아까지네. 그럼 330만원 그죠? 자, 배당소득세 요거는 그거 써놓으세요. 15.4%. 이게 15.4%입니다. 15.4% 원천징수.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15.4% 이렇게 보면 됩니다. 15.4%. 우리 은행 예금에도 14%인데 끝점 붙이면 15.4죠. 은행에도 예금 이자가 나오면은 이제 은행에서 띱니다. 띄고 이제 여러분 이자를 좀 정기금 해놓으면은 15.4% 띄고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배당소득세인데 요까지 계산하면 좀 복잡한데, 일단은 330만 알겠죠? 요거는 배당을 할 때 이거 이제 배당소득 잘 안 냅니다. 왜 안 내나 그러면은, 돈 좀 내가 1년 동안 샤빠지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1억 벌었습니다 해놔갖고 경비 처리 보면 뭐 7천만 8천만 막 때리비거든요.
법인카드도 셀을 만들어서 원장님 점심, 저녁, 사주제, 뭐 직원 쫄면 썼습니다 해가지고 또 뭐 한 월급이 매달 200만원짜리 주면 2,400만 나갔지. 내 본 건 뭐 한 달에 300만원씩 또 뭐 3,000, 5,000 나갔지. 이사면은 사실 뭐 여러분 별로 배당까지 갈 거는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천만원 계산해 보니까 개인은 2,310만원. 왜냐하면 66%니까. 아, 77%. 자, 여기입니다. 이 아파트 여기 77% 계산하니까 개인은, 이게, 3천만 남았다. 이렇게면은 77% 곱하면 어딥니까? 3천만원 곱하기 몇 프로요? 77%. 이렇게 곱하니까 2,310만 오다네. 그러면, 이제, 요게 우리 매매 사업자는 342만원 크는 거는요, 요겁니다. 요거죠, 요거. 여기니까 3천만원 곱하기 15%. 누진세율, 곱하는 거. 곱해가지고, 이제, 요거 빼는 거죠. 누진 공제를 빼는 건데, 하여튼 342만 나왔죠. 법인은, 이게, 아까 몇 프로죠, 법인은? 원래는 법인은 몇 프로입니까? 33%, 그죠? 그럽니다. 33% 여기입니다. 33%. 자, 법인은 33%니까 3천만 남으면은 990만원 맞죠? 자, 그 다음에 5천만이면은 77%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3,850. 요거는 누진시 하니까 678만원. 법인은 1,650. 그럼 1억 하니까 7,700에 2,200에 법인은 3,300이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들? 매매 사업 제일 낫죠? 2억이면은 1억 5,400이고 5,600이고 6,600이고 그럼 매매 사업자 낫다 아닙니까? 그럼 말하고 왼쪽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뭐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맞죠? 자, 맞습니다. 제가 편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자, 또 넘어갑니다. 26번.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상가, 토지. 자, 여기다 분양권도 마찬가지. 분양권도 낙찰하고 잔금 납부 전에 매매 사업자를 선등록하고 매도할 때 2개월 이내에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에 관련되는 사업소득을 내야 되는데 사업소득세를 내는데 세목은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서식은 요양식입니다.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및 서밋 납부형 이 양식을 내는 겁니다. 알겠죠? 아까처럼 또 양도소득세 뭐 신고 뭐 짜고 그거 내면은 7,700만 내고 이런 겁니다. 요 양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호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해서 낙찰로 1년 미만 단타로 1억 양도차익의 절세를 원한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7,700, 사업소득세는 사업소득세라면 되고 사업소득세인데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2,200, 법인세는 3,300 플러스 나중에 뭐 배당소득세 뭐 나오겠지만은 조금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세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 하는 것은 우리 배웠다 그죠? 이자소득이 있고 배당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고 뭐 소득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창원에 아파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파트가 절반 떨어졌다. 64% 팔룡동에, 그 다음에 성산구 대방동, 대동 아파트 64%, 월령동 테라하우스가 2억 3,700에 절반 더 떨어졌다. 자, 이건 나중에 시간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일단 자, 1번 봅니다. 개인 명의로 낙찰로 양도세를 납부할 것이냐, 개인 명의로 낙찰하고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하여서 세무기량을 맡기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1번, 2번은 택하면 됩니다. 개인 낙찰 받은 거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냥 양도세를 덜렁 내시면은 뭐 좋긴 좋은데 국가는 좋아하겠죠. 아이고, 세금 많이 내려오셨구나. 1억 남겼다 해서 7,700 내려오니까 아주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매매 사업자를 해서, 오면은 2,200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2,200은 그러면 어떤 원리로 2,200입니까? 자, 요 다시 봅니다. 요 화면만 그냥 보세요. 자, 요 보면요. 1억을 남겼다 그러면요. 1억 곱하기 얼마입니까? 1억 곱하기 35%. 그럼 3,500이죠. 자, 쭉 갑니다. 오른쪽에. 누진공제 보면은 1억에 여기 들어갑니다.
빼라네. 요거는 빼래요. 누진공제 그런 것은 아까 30% 곱하기 하고 요거를 빼달라 이 말이야. 1900, 한 2천만 되죠? 2천만원. 그러면 예로, 아까 1억이니까 1억에 곱하기 35, 3,500인데, 1억 곱하기 35, 3,500인데, 한 1,500을 빼라. 그럼 한 2천만 되죠? 2천만인데, 아까 지방소득세 10% 붙인 게 2,200을 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200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되는데, 그래 하시면 되겠고. 그럼 요거를 매매사업자 등록은, 요건 또 얘기다. 매매사업자, 홈택스에서, 그죠? 홈택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홈택스에서 부동산 뭐 빠졌네.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하는데 여기서 업태는 뭡니까? 업태는 뭐라고요? 부동산업. 또 종목은? 응? 뭐라고요? 부동산 매매업. 맞습니까? 한번 또 볼까? 10페이지죠. 저 끝에 가니까. 자, 업태는 뭐라고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 매매업. 알겠죠? 그러고 일반 가세를 하는 게 좋느냐, 면세를 하냐. 일단은 요걸 하지 말고 면세를 하세요. 면세를 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또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세 사업자를 하면 좋겠다. 부동산 매매. 그래서 맡기면서 사업소득 쪽에 이자소득이 아니고, 우리는 사업소득 쪽에 종합소득세, 소득세를 내면 되겠다. 세를 납부할 것인가 고민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그럼 한 건에 갖고 폐업해도 괜찮으냐 했더니, 뭐, 세무서는 큰 그거 없다고 뻔수 가지고 크게 한 건 하나, 두 건 하나, 그거 가지고 세무서에서 따지진 않을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세무서 있죠. 이제 요거를 할 때는 기량을 맺게 돼. 왜냐 그러면은 내 기존 주택은 또 비과세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있기 때문에 이제 기량을 별도로 구분해야 되니까 이걸 기량을 맺게 됩니다. 그때는 꼭 세무사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매매 사업자를 등록해서 업태를 부동산업, 부동산 매매를 해서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를 내면 좋겠다. 그래 이제 의논하고 그럼 기존 아파트 있는 거 이거는 비과세 가야 되고 별도로 관리를 좀 해준다. 세무사가 그렇게 해서 맺게 되겠습니다. 자 입찰 전에 2주 전에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법인 명의 낙찰해서 법인세를 납부할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개 중에서 고민하면 됩니다. 그죠? 일단 낙찰을 먼저 개인 받으면 1, 2번 뺏기 안 되겠죠? 일단 받았기 때문에.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왼쪽 빨간 거는요, 요거는 양도소득세고, 가운데는 매매사업자고, 오른쪽 법인입니다. 자, 그럼 개인명의 낙찰은 양도소득세인데, 무주택자가 유리하다. 무주택자. 그죠? 2년 이상 있으면 또 비과세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장점은 건물의 부가세는 없다는데, 그 다음 봅니다. 가운데 거. 매도 전에 미리 매매사업자 등록 후에 사업소득에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단점이 있대요, 단점이. 이 4대 보험이 좀 더 늘는데요. 건강보험과 국민보험이 좀 더 늘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까 7,700, 2,200 이거 하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거는 사실 껌값이다 봅니다. 금액이 작으니까 넘어갑니다. 수도권의 아파트,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전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상가하고 아파트는 이제 건물에 부가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국민주택 받을 때는 이제 그게 부가세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을 아파트를 50평짜리 낙찰받는데 이런 때문에 이제 부가세 나중에 팔 때 그거를 별도로 매수자한테 내놔 해도 매수자가 안 내겠죠. 그럼 내가 추가 부담이 되니까 조금 손해가니까 가급적이면은 85제곱미터 이하를 받는 것을 대원칙합니다. 자, 법인 명의는 법인세를 내모된다. 그죠? 법인세. 자, 아파트 상가 토지 낙찰에 유리한데, 우리 매매사업자 보니까요, 아파트, 지분, 소액 투자, 분양권, 이런 것 때 내가 보기에 유리한 것 같아요. 우리 지분 낙찰 받는 사람 있죠?
단타내고 팔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기 딱 좋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분은. 우리가 이제 농지도 개인 같으면은 농지 받아도 되는데 법인도 잘 안 되잖아요. 영농여건 불이농지 외에는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소액 지분 낙찰. 주로 여러분 지분 관심 가지죠. 지분 낙찰. 이런 사람들이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럼 일반 사업자 또는 아파트 85점에 대한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면 되겠다. 85점. 아마 이런 건 뭐 빠져가 있죠, 여러분들이. 빠져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빠져있으면 뭐 넣으세요. 어떤지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단타할 때 1, 2년 이내 단타할 때 유리하더라. 내가 보니까 유리하고 특히 상가 토지의 법인 세율 11%, 토지는 물론 22%죠. 상가는 11%고요. 법인은 그렇다요. 상가 토지의 법인 세율이 매매 사업자보다 상가 토지에 예를 들면 상가는 11%, 토지는 22%, 법인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 33%인데 법인 세율이 그러는데 매매 사업자보다도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아하세요. 우리 아무리 많아도 법인은 지금 33% 못 넘잖아. 지금 못 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금액이 요리 가는 게 있거든요. 요리 빠지는 게 있거든요. 이리 빠질 때는 법이 더 낫다 말이에요. 세율을 볼 때는. 법인은 아파트라도 아무리 세도 33%를 넘지는 않거든요. 않는데 이게 35%, 30%, 금액이 많이 남을 때는 오히려 법인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세율면에서 그렇다. 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소득이라서 종합소득세를 낸다. 이거요. 우리 개인은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낸다. 기존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양도소득세 내고, 매매사업자는 판매를 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사업소득으로 봐가지고 종소세를 낸다. 이거는 잘 봅니다. 매매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되는 날까지 이 무슨 말을 그러면은, 자, 작년에 연말 낙찰 잔금도 안 넣었어요. 11월 달에. 1월 달에 팔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 언제 낸다고요? 양도소득도 마찬가지고. 1월 달에 팔면은 3월 말까지 내면 되죠. 그입니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되는 날까지. 그럼 1월 달 같으면은 3월 말까지. 자, 이거 조금 틀린데 내가 바꿨습니다. 예정 신고가 납부해야 된다. 이제 예정 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책을 찾아보니까 납부가 돼야 돼요. 안 하면은 불성실 가산세가 이게 20% 붙기 때문에 붙기 때문에 일단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양도소득세처럼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파고 나면은 요번 달 빼고 다다음 달 3월 말까지 신고하고 세금 내죠. 그것처럼 요거도 내야 된대. 알겠죠? 어제 또 내가 이제 세무사하고 밑에 실무자하고 물어보니까 세무사 내야 된다 보고 내가 우리 기장하는 실무자는 과장님은 안 내야 된다 하거든. 그것도 책을 찾아보니까 내는 게 맞아요. 내는 게 그것도 내가 다시 과장 물어봤습니다. 세무사하고 이야기가 틀리노. 세무사는 안 내면 20%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는데 너는 안 내고 그 다음 해에 5월 말에 내면 된다 하는데 그게 틀렸어요. 이게 맞습니다. 예정 신고와 납부까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다음에 그리고 5월 말에는 종소세 신고할 때 다른 소득 다 합쳐가지고 다시 계산한대요. 그때는 이제 물론 감해주겠지만은 일단 포함을 한번 시키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매매 사업자도 2달 뒤에 낸다 안 된다 냅니다. 우리 양수자 똑같은 체제를 보면 됩니다. 일단 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치 쭉 받고 그 다음 우리 내년에 5월 말에 세금 종소 신고하죠. 그때는 이제 일단 감안을 한대요. 감안하고 낸 거는 세금도 빼주고 다 한대요. 그때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은 낸다. 그런 이것이 제가 자료 조금 틀렸을 겁니다. 그죠? 안 내도 된다 해놨죠. 안 내도 되는 게 아니고 다다음 달에 내는 걸로 그렇게 좀 바꿔놓으세요. 이쪽에. 자, 그 다음에 양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 내면 되고 그냥 그동안에 우리 한 거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이거 7,701원 냈죠.
내지 말고 토지 등 해서 매매 차익, 예정 신고수 및 납부의 단세에서 2,200만 내면 된다.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소득은 그 다음에 다음 해에 5월 말까지 종소세의 합산 과세에서 일단은 계산하는데 아마 옛날 냈기 때문에 큰 뭐 지장은 없을 겁니다. 5월 말에. 우리 그 개인 사업자는 다 5월 말에 하죠. 그죠? 다음 해에 올해 돈 버린 거. 저도 그때 학원에서 작년에 수입 있으면 수입을 그래가지고 경비 다 띄고 5월 말 되면 신고를 한단 말입니다. 종소세 세금을 적당하게 냅니다. 그때는 이제 이거는 당연히 하는 거죠. 하는 건데 이건 신경 없고 일단은 2달 뒤에 낸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도 다 포함이 된다. 분양권, 관리처분 인가 이전은 입주거이고 분양권까지 다 포함이 돼서 하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나온 거는 이게 이제 1200만 원 이하. 요게 2024년도에는 1200이 1400만 원 이하로 조금 200만 원 가표가 조금 올라가고요. 4600만 원 이하는 5000만 원으로 바뀐다. 이거는 막 금액 차이는 없습니다. 요게 1200이 자 이겁니다. 1200이 1400 바뀌고 요게 여기서 알죠? 이게 1200이 자 다시 요겁니다. 여기 1400으로 바뀌고 1400만원으로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고 요게 이제 5000만원으로 바뀐다. 5000만원. 그냥입니다. 5000만원으로 조금 정부에서 세금을 작게 내도록 조금 200만원 올라가고 400만원 올라가고 막 그 구간이 조금 바뀌는. 그럼 여기 이제 5천만원에서 8,800 막 이런데 그건 대신 제한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쭉 보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자, 여기 이제 누가 질문했는데, 여기 이제 답변서를 세무서 본께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을 취득하고 사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매매 차익은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본다. 그때 누가 물어봤죠? 공자 소장님 누가 물어본 것 같더라. 분양권도 가능하느냐? 매매 사업자에. 그것도 된다. 그것도 포함시켜서 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봅니다. 요거는, 어느 분이 이제 데이터를 줬는데, 아마 이게 교보생명 같아요. 이게 PAC, 이게 아마 교보생명 그거거든요. 교보생명에 놓은 이런 자료 같아요. 교보생명에서, 그 이제 자산 관리하는 그 팀이 놓은 거 자료인데, 이 표 잘 됐어요. 제 항상과 똑같습니다. 자, 봅니다. 왼쪽에 비사업자 양도소득세. 자, 요거는 우리가 배웠죠? 이기지만은, 원래는, 상가 토지, 여기 써놓았어요. 여기 이제 상가 토지죠. 주로 50%, 40% 그런 거, 요건 뭡니까, 지금? 상가하고 뭡니까? 토지가 그렇고, 밑에 아파트는 여기죠. 70%, 60%. 주택 입주권. 요거는, 자, 여기 써놓았어요. 여기다가, 이거 써야겠다. 50%, 40% 이거 합쳐가지고, 상가하고 토지, 토지는 50% 40% 달리는데, 주택하고 아까 입주권, 분양 그런 거 있죠. 그거는 70%가 이제 45%, 국회 통과되면 45%, 60%는 아까 기본세율 있죠. 누진세율. 그렇게 달립니다. 우리가 77%, 66% 이 구간이 이제 45%하고 60% 구간은 없애버렸어요. 1년 뒤가 지나면 그냥 일반 세율로, 기본세율로 달리는 겁니다. 이해가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법이 곧 될 겁니다. 그 분양권도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거는 똑같습니다. 네, 내용은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토지, 상가죠. 50%, 40%는 요거는 토지 상가고, 위에 거는 주택, 분양권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바뀌는 것 같아요. 45%하고 1년 이상 바로 기본세율 바로 가는 걸로. 정부에서 좀 완화하겠다는 거죠. 양도소득세를. 자,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경우입니다. 매매 사업자. 이거 잘 나왔네. 1200인데 1400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매매 사업자를 하시면은 요 구간으로 바로 간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거는 요겁니다. 전부 다 요거죠. 양도소득세 구간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여러분들이 거의 99%가. 근데 이제 배웠으니까 앞으로는 요 구간에서 움직이면은 아까 여기 있는 요런 구간이 없다면, 이해가죠? 자, 그럼 요 구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법인세. 법인세는
2억 이하는 원래 10%입니다. 10%에 플러스 1%니까 자꾸 제가 11%에 꺼내서 11%. 근데 이게 1%씩 빠지는가 봐, 지금 보니까. 이게 1%씩. 그죠? 원래 법인은 2억 이하는 10%, 그 다음 2억에서 200억 이하는 20%, 그 다음에는 22%, 25%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여기 1%씩 마이너스 되는가 봐.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고, 지금 법이 지금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가.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가운데 거입니다. 가운데 거. 가운데 거는 N쪽은 1년 미만, 2년 미만 구간했는데, 매매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는 바로, 누진이 기본세율로 바로 빠지더라. 그래서 좋다만. 이해가죠? 자, 넘어갑니다. 29번. 부동산 매매업이란 상시 보라 그러면 제가 요거를 막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요리대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다 자료를 주기는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요걸 요약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요약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 매매업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를 낸다. 그거는 아까 배웠다, 그죠? 양도소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양식 틀립니다. 세금 내는 양식이. 자, 매매업은 제가 찾아보니까,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으로서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일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람. 근데 이게 1일 과세기간은 이거 1월 1일 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이야기거든요. 7월 1일부터 뭐 연말까지 상하반기 동안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랬는데, 그럼 한 건 하면은 이게 매매 많이냐 이랬더니 세무사는 뭐 크게 요가 안 따지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잘 봅니다. 이제 아까 복잡하게 내가 요약했습니다. 간단하게. 부동산 매매업이란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는 부동산은, 종목은 부동산 매매업. 여기 한번 빠져서 딱 적어보세요. 부동산업의 부동산 매매업 하시면 되고요. 자, 부동산 매매업이란 부동산업 중에 하나로서 건물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사업, 기존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구분하는데, 이와 같은 부동산 매매업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소득에 속해서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소세로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양도소득입니다. 자, 근데 세율면에서는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시 50%,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상가 토지는 40%, 주택은 60%, 2년 이상 보유가 돼야 겨우 6에서 45% 기본세율을 갖지만은, 종합소득세는 보유기간 구분 없이 기본세율로 바로 6에서 40% 가진다. 부동산 매매는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는 사람을 부동산 매매업자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가 되는 겁니다. 직업이 뭐고 뭐라고요? 경매꾼 하지 말고 나는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이런 문제 딱 맞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경매꾼이 아닙니다. 나는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자, 그럼 되겠어요. 자, 2번. 방갈로 2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매매업에 해당되는 여부. 그게 분양권. 요것들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3번. 4대 보험에 따른 각종 부담금에 대한 의무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이 조금 더 낼 수가 있다. 막, 그거는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거용 주택과 매매용 주택이 있는 경우 주거용 주택을 양도시 과세 방법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거 쭉 읽어보면은, 매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자 또는 부가과세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겠다. 아까 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요리하지 마시고, 부동산 면세 사업자. 되겠죠? 부동산, 일반 과세자를 하지 마시고, 부동산 면세 사업자로,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할 때, 뭐 할 겁니까? 일반 과세 할 거냐? 간이 과세는 없어요. 매매업에는 간이 과세라는 건 없으니까, 일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끊어줄 거냐? 부동산 면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 하겠다. 그렇게 답을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일반 과세자는 모든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업자이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동산, 즉 토지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수도권은 그렇고요. 아마 지방은 100인가가 그럴 겁니다. 100. 수도권 기준으로 85제곱미터 매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이와 같은 일반 과세자는 각 과세기관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상가, 모텔, 공장 등 일반 건축물과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매매할 때는 그 건물 가액에 대해서 10%를 부가세 내야 된다. 토지와 전용 80 이하 주택을 매매한 경우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매매 금액 무한시만 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 과세 하지 마시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반 과세자가 주의할 것은 상가 등 일반 건축물 전용 85 초과를 매매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해야 된다. 있는 거죠, 세금계산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부가세, 나는 국민주택 규모만 하겠다. 그래서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세금계산서 교부,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되겠죠. 아니, 이제 일반 사업자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6번.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보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되기 위해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부동산, 즉, 토지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매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이와 같은 면세사업자가 매매업을 영위한 중에 부득이하게 상가 등 일반 건축물이나 전용 85 초과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 사업을 격리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업자 등록 신고에 정정을 해가지고 일반 과세자로 정정을 해야 된다. 면세사업자는 부동산 매매업자는 매년 1월부터 연말까지 판매한 부동산 매매 금액을 1월 말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서 세무는. 자, 요거는 저도 학원도 부가세 면세사업자거든요. 1월 말까지 요 현황조사를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면세사업자는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1월 말까지 얼마 벌었습니다. 이런 걸 신고하는 거예요. 1월 말까지. 이제 그게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서는 1월 말까지 면세사업자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세무기장을 맡기면 양식을 줍니다. 그러다가 좀 숫자를 써라 한번 써가 내면 제가 입력해줍니다. 세무서가. 자, 그 다음에 7번 토지 등 매매 차익부 예정신고납부.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과세 표준 신고서에서 매출액과 세액을,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에서 그 총수입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1월 말까지, 그죠? 1월 말까지 아까 했죠.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에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다음 달 월말까지 말입니다. 다다음 달 월말까지 아까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 자진 납부 계산서에 따라서 그 매매 차익 신고, 자, 세액을, 이거 잘 보세요.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신고하는 게 아니고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예정 신고 제도는 다른 사업장에 없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만 있는 특이한 제도다. 보유기한 2년 이상의 경우 마찬가지로 종소세 기본 세율과 같은 세율인 6에서 35%, 틀린다. 45%입니다. 45%의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도 반드시 다음해 5월 말까지 종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고, 무신고 시에는 산출세액 20%를 신고 불성시일 과산하셔야 된다. 자, 아시겠죠? 이거는 뭐 그냥 이제 보통 연말까지 다른 이자소득, 뭐 배당소득 다 합쳐가지고 학원도 그렇죠. 학원 수익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신고하면 되는 경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자, 8번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자, 다시요. 잘 보세요.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는 종합소득은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4번에 사업소득, 자, 줄칩니다. 사업소득. 자, 요것 때문에 지금 요거. 우리는 종합소득을 내는데, 이거는 이자소득은 아니고, 배당도 아니고, 임대한 것도 아니고, 나는 사업소득이다. 종소세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구분한다. 이와 같은 종합소득은 세법에서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종합합산하여 종소세 기본세율에 의해서 과세가 된다.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당해 과세 연도에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서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토지 등 매매차 예정 신고해서 신고 납부하는 경우도 반드시 종소세 5월 말까지 내야 되고 무신고하면은 20% 가산세를 낸다. 그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등의 매매차에 대해서 양도세가 아니라 종합소득 납부해야 되고, 따라서 총수입 및 필요 경비, 세율 등등에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체일택 쭉 쓰는데 자, 이거는 참고로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